코코메디. 자, 코코메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광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코코메디는 댓글창을 보죠. 코코메디 광고 왜 없나요? 네. 왜 안 하나요? 그리고 코코메디 담당자분이 댓글을 되게 성실하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코코메디는 가장 시청자들과의 호흡과 반응이 좋은 광고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코코메디 광고 나간 다음에 코코메디 써봤나요? 정말 좋던가요? 형은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저도 이제 쓸 때가 되면 쓰겠지만 네네네네. 아직 아닙니다. 저는 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있고 한번 제가 이걸 쓰면서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흔들흔들하면서 막 이러면서 자, 뭐 저희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코코메디가 그냥 재미로만 넘어갈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 특허 다 가지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성능 인정성 안정성 다 받았고 미 FDA에 등록돼 있고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이 있고요. 유명 브랜드 비뇨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내실과 어떤 효과가 보증된 제품이다. 사용해본 고객들의 후기가 증명하는 그래.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연 영양제 이런 가지 같이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면 검색창에 나와요. 그리고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한번 나 약간 조금 괜찮은가? 마리까리하다. 그럼 상담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상담 이후에 또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코코메디 검색해주세요. 자, 육관왕을 차지했던 한지 플리크가 바이언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해가 가지 않죠. 일단 당장 처음 들었을 때 뭐라 왜? 그치,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정도를 잃었는데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니. 그럼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독일 쪽에서의 보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플리크와 구단 간의 관계에서 약간 불화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를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라쪼 대 플리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 대표팀이 지금 레브 감독이 1호를 끝나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도 플리크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론됐던 감독들이 뭐 나겔스만 아니면 또 클럽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일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들도 줄지어서 이제 후보가 됐죠. 아마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독일 대표팀의 협회 그러니까 DFB의 입장에서 플리크가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언뜻 생각했을 때 내가 바이언 팬이라면 바이언 팬들은 브라쪼를 안 좋아합니다. 살리아미지치를 꺼져. 지금 플리크는 어떤 검증을 받은 훌륭한 감독이라는 능력을 직접 보여줬는데 브라쪼는 지금까지의 행보가 영입했던 선수들의 면면이나 영입을 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 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번에 특히나 우파메카노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먼저 이렇게 터뜨렸던 거 그런 걸로 봤을 때 바이언 팬들도 안 좋아한단 말이야. 쟤는 왜 저렇게 자꾸 나서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그 환희 형이 EPL에서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사람 자체 성격이 조금 괄괄대고 진중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좀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우파메카노도 누설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뭐 일부러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럼요. 일 처리가 가벼운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도 논조를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스포르트1에서 DFB 독일 축구협회 대변인인 하라이드 스텐거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바이언은 이미 플리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라는 걸 기사 타이틀로 걸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보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겔스만은 바이언에서 선임을 고려 중인 감독이다. 플리크는 바이언이 감독 교체를 적절히 단행하면 독일 축구협회와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텐거 독일 축구협회 대변인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내가 플릭이었다면 최근 브라쪼가 나겔스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듣자마자 바로 DFB의 제안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혼 절차의 시작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브라쪼가 나겔스만에 대한 어떤 바이언에 부임시키고 싶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한 거라면 플리크가 이거 기분 나쁠 것이다. 나갈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점은 실제로 플리크와 브라쪼의 관계가 어떻느냐. 근데 다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플리크 감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왜 그 하라이드 스텐거 대변인이 이혼이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플리크가 최근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에서도 항상 의견 차이가 있다. 있죠. 우리 둘 다, 그러니까 브라조와 플릭, 우리 둘 다 바이에른 뮌헨에 고용돼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바이언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나 다툼은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단이 잘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어쨌든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차기 바이언의 CEO로 볼 수 있는 올리버 칸이 또 하나 내용을 덧붙인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클럽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클럽에 논쟁이 있다는 말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것은 구단 문화의 일부이며 바이언의 DNA의 일부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입에 서로 비판적인 것은 오히려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독주를 하거나 원톱 체제에서 밀고 나가면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참모가 됐든 아니면 그 세력을 긍정적인 의미에 견제하는 같은 뭐 기구나 동등한 권력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게 이제 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브라조 그리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낸 플리크가 특히나 만약에 플리크가 나가는 방향이라면 바이언 팬들이 이거를 과연 환영할 것이냐, 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간 걸 떠나서 그냥 다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플리크는 잘한 게 있어요. 브라조 이번에 이적 시장 영입한 거 보면 부나사드나 뭐 저기 로카나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브라조, 그러니까 살리아미지치가 지속적으로 좋은 단장의 역할을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쌓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 티아고 알칸타라가 이제 팀을 나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뭐 요즘에 리버풀 와서 이전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 울버햄튼전에도 중간에 좀 교체되니까 좀 되게 막 이러던데.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표정이.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트래블의 주역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경기 뛰었죠. 잘했죠. 스쿼드에 구멍이 생겼으면 그걸 그만큼의 클래스 있는 자원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디렉터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로카가 웬 말이야. 이거는 플리크가 쓸래야 쓸 수가 없죠. 영입한 선수들이 1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부나사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언 팬들이 기대하는 선수들의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은 리가 우승만으로는 사실 실패에 가까운 팀이니까 그쵸. 그 이상의 유럽 대항전이랑 컵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팬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팀인데 이런 선수를 데려온 다음에 머릿수만 채워놓는다고 해서 누가 좋아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조도 잘하고 있고 플리크도 잘하고 있고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오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다고 한다면 다툼 정도 있었던 거는 그냥 건전한 논쟁이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 구단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니까 당연히 일하는 동안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너무 한쪽의 성과가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데 이런 상황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밉보였던 한쪽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이 많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치적으로 본다면 이 플리크가 실무 감독이라면 단장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브라조가 굳이 따지자면 반등급 한 등급이라도 좀 이게 직급상 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근데 기사를 보면 둘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둘 간의 다툼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 제목이 브라조와 플리크 스쿼드 계획 일치한 적 없다예요. 이 내용의 보도에서의 내용을 좀 인용해보면 2020년 1월 그러니까 플리크가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둘 간의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플리크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팀의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남겼는데요. 브라조가 이 플리크의 말을 공개적인 이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디렉터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구단 입장에서 구단마다 다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그거는 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적 시장에 있죠.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됐을 때 플리크가 원했던 선수는 여러 언론의 보도들을 모두 짜집게 해보면 헨리치, 도도, 데스트, 오도이 그리고 하버츠와 베르너까지 이 선수들을 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영입된 선수들은 부나사르와 더글라스 코스타, 여기 아까 얘기하셨던 로카까지 애매한 자원들만 브라조가 영입했죠. 퀄리티 차이가 너무 커요. 이러면 왜냐면 이 선수들은 뭐 더글라스 코스타는 제외하고 쓰기가 어려운 선수죠. 아직은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기량에 모자란 선수들이에요. 전력 보강이 안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 플리크가 원했던 유일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브라쪼가 말을 들어준 선수는 티아고 단타스라 그래요. 단타스 근데 임대잖아요. 네. 지금 플리크는 본인이 원했던 단타스의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브라쪼는 단타스의 완전 영입을 꺼려한다라는 루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플리크는 내가 원하는 매문을 하나도 영입해주지 않고 막상 구단에서 영입해준 선수는 쓰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브라쪼 입장에서는 야 내가 겨우겨우 사놨는데 왜 얘네 안 써? 아, 이거 감독 이상하네? 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미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라쪼와 플리크의 관계가 지금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게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상황에 어쨌든 독일 대표팀 레브 감독도 유로 끝나고 나온다고 하고 공석이 생기니까 DFB 입장에서는 플리크를 데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근데 그쵸. 바이언의 입장은 또 바이언대로 있는데 뭔가 있고 그리고 나겔스만 얘기를 브라쪼가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대로 스포르트 1에서는 아예 플리크가 바이에른을 나갈 수 있다. 이 내용까지 일단 달아놨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플리크가 독일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한번 따져봤는데요. 흥미로운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플리크가 나갈 수 있다는 스포르트 1의 보도를 보면 같은 기사인데 이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 기사에 담겨 있거든요. 보면 바이언 팬분들이 1티어라고 주장하는 플로리안 플라텐버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브라쪼는 실제로 나겔스만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다. 아, 실제 성명 발표 없다? 네. 기사에서 이 똑같은 기사에서 스포르트1의 기사에서는 이 DFB 대변인 스탱거가 얘기할 때마다 브라쪼가 나겔스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플리크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스탱거는 얘기를 했지만 막상 지금 바이언 1티어인 플라텐버그는 야 나 사실은 브라쪼는 한 적 없어. 부정을 했던 거죠. 부인을 했었고 여기에 덧붙인 내용이 플리크는 구단 수뇌부에게 대표팀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 플리크도 이런 얘기 뭐 한 적 없다. 네, 그래서 똑같은 기사지만 기사 앞면에 담겨있는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 또한 같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뭐 이거랑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빌트의 크리스찬 펄크 이 사람도 이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좀 구단과 그런 관계 약간 뭐 제 이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브라쪼랑 좀 뭔가 내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브라쪼 쪽에 좀 유리한 스타일의 기사 이게 자기 주관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기사도 많이 내고 그래갖고 제가 뭐 여튼 미디어 전공이잖아요. 예.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나 언론이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 성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제를 고르는 것부터가 주관적인 과정인데 그렇지.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모순이라고 나도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 주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바라보는 거니까. 거기서 결국 프레임이 담기는데 이 프레임에 어느 정도 크기일 것이냐 그렇지. 어디를 잡을 것이냐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의 성향을 보고 우리가 기사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쵸. 이 새끼는 프레임을 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만 전하는 상보 스타일로는 우리가 기자들인 오피니언이 안 들어갈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폴크도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방금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좀 그런 느낌이 좀 심하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플리크의 경우는 다행히 바이언의 1티어인 플라텐버그가 직접 부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 대표팀으로 부임할 당장 감독으로 부임할 가능성은 그래도 적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플리크가 본인은 또 이제 그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인터뷰에서 항상 강조하죠. 내 계약 기간 2023년까지다. 그리고 더 이상 국대 감독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국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은 감독 선임이 급해진 DFB에서 오히려 언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바이언 팬분들 중에서는 이제 DFB하고 바이언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DFB에서 일부러 좀 이렇게 언플을 해서 그런 종류의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 반응들도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약 기간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러니까 플리크가 나가. 그리고 브라쪼가 이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육관왕을 한 감독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도대체 어느 감독과 어느 선수가 동기부여를 얻을까요? 나는 당장 나겔스만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팀은 다르지만 보여준 거 플리크는 육관왕을 했고 나겔스만은 여전히 대단히 유망한 감독이고 보여주고 있는 게 많은 감독이긴 한데 플리크와 나겔스만과 라이프치히도 지금 당장 헤어질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지금 바이언에 와서 플리크만큼 잘할 거란 보장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냥 일단 기사들이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브라쪼가 좀 짓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정도 생각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좋지 않나. 네. 분위기 파악하는 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